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민선측이 1년, 시민들이 생각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성적은 어떨까요? 수돗물 적수 사태를 겪은 탓인지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또 인천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일자리 확대와 교통, 수돗물 안정화를 꼽았습니다. 인천 시민이 바라보는 지역사회, 여론조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인천 시민 800명에게 박남춘 인천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물었습니다. 잘한다 38%, 잘못한다 48.1%로 잘못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0% 높게 나타났습니다. 매우 잘했다 10.9%, 매우 잘못했다는 21.1%로 매우 잘못했다가 2배 높게 나왔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인천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에도 반영됐습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치인은 18.4%인 송영길 의원과 18.3%인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근소한 차이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11.9%로 1위와 7% 격차를 보이며 3위를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문병호 전 국회의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31.2%를 차지한 일자리 확대가 1위를 차지했으며 지역화폐 활성화가 14.3%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교통중심도시 추진과 맞춤형 복지, 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원도심 활성화가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일자리 확대가 22.8%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신구 도심 간 균형 발전이 17.4%로 2위를 차지했고 조속한 광역 교통망 구축이 3위, 수돗물 정상화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4차 산업혁명 추진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총선에 가장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국내 경제가 28.9%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24.8%로 2위, 한반도 평화 안보가 17.3%로 3위를 차지했으며 국제 경제와 선거법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가 조원 CNI에 의뢰해 8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 삼산동 주민들과 부천 상동 주민들이 특고 앞선 매수를 두고 한전과 갈등을 빚고 있죠. 지역 주민들과 한전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재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인천 삼산동부터 살펴볼 텐데요. 얼마 전에 한전의 한 직원이 삼산동 주민을 사칭해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때 삼산동 주민들은 김종갑 한전 사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삼산동 특허업 대책에는 이제 8월 10일까지 이제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일지를 어떤 의견을 달라고 한전 측이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에 한전 측이 답변을 했는데 대표의 공개 사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한전 측은 문제의 직원이 벌인 개인 일탈 행위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한전은 문제 발생 당시에 특고압 매설 관련 책임자인 경인건설본부장 명의로 사과 공문을 대책에게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사과한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한전 측의 입장입니다. 네, 어찌 됐든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네요. 당시 주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한전과의 협상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보이콧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보이콧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 그리고 인천시와 부평구 이제 공무원들을 합해서 이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한 상황인데요. 이제 민간 협의체는 한전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간 협의체는 오는 20일 한전과 다시 한번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그런 계획인데요. 협상에 앞서 민간 협의회는 이제 한전 측에게
이번 댓글 논란에 대해서 한전 측에 이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현재 한전 측에서는 이제 부장급이 협상 자리에 나서고 있는데 네.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줄 것도 함께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예. 20일 열릴 협상 테이블에서 한전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민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들도 답답하겠지만 한전 측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고요? 네, 저도 최근 이제 한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주민들은 특과업의 특과업선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이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자파가 건강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런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한전은 특과합선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건강을 해칠 만큼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과합선을 이설할 경우에 이제 주민들의 요청대로 이설해서 매설을 할 경우에 약 50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전 측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업비를 더 들여서 이설을 추진을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판단하기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50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더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한전 측의 입장인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특고압과 전자파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 이제 토론회를 열고 싶다는 입장을 저희에게 피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제 의견을 이렇게 물어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특고압에서 흘러나오는 미량의 전자파가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달리하고 있었거든요. 전문가 초청 토론회는 일방의 주장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부천 상동 지역 주민들 역시 특과합선 매설을 두고 한전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한전과 부천시가 행정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한전이 상동 일대에 특과합선을 매설하기 위해 이제 부천시에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요. 부천시가 주민 반발에 따라서 이 신청을 이제 무대응으로 이제 일관한 거죠. 이에 한전이 이거는 위법하다며 지난해 11월 이제 한전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잘 알려진 대로 1심 소송에서는 부천시가 패소했는데요.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한전은 이제 법 기준에 부합하게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부천시가 이제 위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부천시의 위법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질지 아니면 원심의 결과가 유지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천시는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리밀이었습니다. 김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김포 시민들은 기리밀에 맞춰 소녀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다시 새겼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무렇게나 잘린 머리카락에 작은 맨발, 허공을 향한 눈동자까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14살 소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시민들의 주도로 김포에 소녀상이 세워진 건 지난 2016년 8월 14일. 16살 김다움 양이 소녀상 지킴이가 된 것도 벌써 3년째입니다. 소녀상 옆에 봉선화를 심어 소녀의 꽃밭을 만든 것도 김양의 아이디어입니다. 어느덧 찾아온 소녀상의 세 번째 생일. 김양은 또래 청소년 150여 명과 함께 소녀의 꽃밭에 핀 봉숭아 꽃으로 손톱에 꽃물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입은 할머니들을 잊지 말자는 의지입니다. 봉숭아를 물들이면서 할머님들이 이런 꽃을 좋아하셨구나, 뭐 이런 꽃을 보면서 할머님들을 기억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손톱에 물들이면 작게나마 손톱을 보면서라도 할머니들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김포 소녀상 건립일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도 소녀상 건립 3주년은 남다른 의미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4일부터 현대판 의병으로 불릴 시민 700명을 모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의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일제 잔재부터 청산해 나가는 그런 작업과 그게 좀 더 확대돼서 우리 가정, 그다음에 우리 마을, 이 김포 전체 사회가 이번에 좀 바로 일본을 바로 알고 이거를 극복하는데. 아픈 역사의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건립 3주년을 맞은 소녀상 앞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은 지역민들의 소망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회가 지난 13일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 행사를 열었습니다. 플래시몹에는 부천 지역 학생 120여 명과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이날 저녁 7시가 되자 마루광장에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플래시몹이 끝난 뒤에는 일본 불매운동 구호를 외치며 일본의 무역보복 규탄을 진행했는데요.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회는 최근 러시아 항공기의 영해 침범과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도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며 범시민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인천 시민행동은 부평역과 한국GM 정문을 잇는 부평대로 일대에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인천 시민행동은 이곳 부평대로 일대를 노아베 거리로 명명하는데요. 인천 시민행동은 경제 보복을 강행한 아베 일본 총리와 이에 동조하는 국내 일부 극우 세력을 규탄하기 위해 이번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가 지난 13일 구청 3층 상황실에서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부평구 문화재단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근현대사를 관통해온 부평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도시 발전 방안을 계획서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사업 승인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 점검을 거친 후 오는 11월 결정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현장을 살펴보는 온라인 콘텐츠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평 지역 주민들 역시 분노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평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등 많은 아픔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재필 기자가 그 아픔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평은 인천을 대표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서울과 인접한 데다 경인선을 바탕으로 빠른 동업화도 이뤘는데요. 하지만 이런 지리적 이점은 일제강점기 시절 아픔으로 작용합니다. 바로 일본이 이곳 부평에 군수물품 제조 공장인 조병창을 짓는 배경이 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부평공원도 과거 군수물품 제조 공장인 미쓰비시 제강이 있던 곳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이곳 부평공원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지난 1938년 부평을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인천항과 인접해 있고 경인선을 이용해 곧바로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지금의 부평 미군기지 부지에 일본 육군 조병창을 건설합니다. 현재의 부평공원 자리에는 조병창을 도울 미쓰비시 제강도 들어섭니다. 그리고 강제징용의 아픔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병창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할머님을 한번 만나 뵈었는데 그 할머님의 얘기를 따르면 마을마다 이제 그 반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정신대, 그러니까 할머님 표현에 따르면 위안부로 이제 갈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받아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조병창으로 이제 들어오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조병창도 그렇고 부평에 있는 미쓰비시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그곳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부평공원을 둘러보던 중 가족을 강제징용으로 떠나보낸 한 부평구민을 우연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징용 당하는 걸 직접 보셨어요? 그렇죠. 강제 직접 본 거예요. 우리 형이 갔으니까 작은 형하고 큰 형하고 서로 다투는 걸 봤어요. 어렸을 때. 야, 네가 거기 가면은 살아온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해. 가면은 끝이다. 그러니까 일본 탄광 그런 데 가면은 아주 거기서 이제 1년 일을 하고 뭐 험악하게 가면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다 죽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군사물 부험 이런 데는 터널 막 파고 그렇게 하고서는 거기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면은 비밀이 누설되니까. 네, 부평공원 뒤편입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미쓰비시 제강에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한때 이곳에는 약 1000여 채의 줄사택이 운집해 있었는데요. 현재는 약 20여 채만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그 일본의 잘못을 증명할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라고 이곳 줄사택 지역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낙후된 탓에 지역 주민들은 이곳 줄사택 부지를 허물고 도시 재생 사업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부평구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연 부평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네, 이곳은 부평 3보급산 뒤편의 한봉산입니다. 네, 이곳에도 일제강점기 당시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장소, 예, 바로 동굴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토굴 한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황이고요. 온도는 굉장히 서늘합니다. 시원합니다. 토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 인위적으로 파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나무가 박혀 있는데요. 누군가 인위적으로 박아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에서도 이렇게 나무가 박혀 있는데요. 누군가 토굴을 파기 위해 인위적으로 박아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곳 토굴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판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루 2교대씩 이 부평 지하우를 파는 작업에 동원이 있다 하고요. 그냥 기다란 쇠막대기죠. 그 쇠막대기로 구멍을 파면 일정 깊이까지 팔 동안 계속 그 구멍을 파고 일본 군인이 확인한 다음에 그 구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터뜨리면 그 깨진 돌들 다시 2인 1조로 해서 어깨 사이에 나무를 짊어지고 그 사이에 포대기에 돌을 담고 조선인 학생들이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2교대씩 작업을 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증언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곳이 강제 동원된 학생들이 강제로 끌려온 그런 장소이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한봉산에는 모두 24개의 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굴로 불려왔는데요. 부평구는 올해부터 부평지하호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부평지하에 만든 참호라는 뜻으로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며 지하에 굴을 팠다는 내용을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평문화원은 한 달에 한 번 시민들에게 부평지하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아무리 숨기려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우리 조선 그 당시에 우리를 침략했을 때 이런 곳을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곳이 있다. 너희들이 숨기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다. 좀 알려주기 위한 그런 뜻도 있고요. 부평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아시아 태평양의 유적에 불리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평화를 견인한 역사의 주체로서 충분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미쓰비시 사택의 역사성을 공유하고 인정을 보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미쓰비시 사택과 인천 조명창과 지금 토굴이라고 불리는 일본부 지하 시설의 남은 지역을 다 모아서 유네스코 등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안고 있는 부평구의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CJ 헬로 북인천 방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인천 이음카드가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결제 액수에 제한 없이 주던 캐시백 혜택을 월 100만 원 결제액에 한해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세금만 낭비하는 선심성 정책 아니냐, 현금 많은 사람들만 덕을 보는 빈익빈 부익부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이음카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시행한 정책인데요. 왜 이 같은 비판이 나오는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면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이음카드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철 위원장님, 인천 네. 이음카드 현재까지 발행된 액수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8월 네. 4일 기준으로 네. 이제 가입자가 74만 6천 명이고요. 네, 74만. 네. 네, 발행액이 5,247억.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거래된 금액은 4,959억. 네, 이 정도 규모입니다. 인천 이음카드 이제 폭발적인 반응도 있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인데 두 분의 평가를 좀 먼저 듣고 싶어요. 먼저 신규철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뭐 모든 정책에는 네. 시행 초기에 그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 사실 다른 지역에 가면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모든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자를 초반기에 네. 엄청나게 그 가입시키기 위한 마케팅에 따른 부작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그 가입자가 지금 아까 75만 명, 네네. 올 연말 100만 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우리가 목표로 한 가입자 수를 확보한 겁니다. 네네. 그렇죠. 그럼 이제 조정에 들어가면 됩니다. 결과를 보면서. 그렇죠. 가맹점이라든가 그 캐시백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해야 할 단계가 온 것이다. 그래서 네네. 이것은 초창기에 일어날 수 있는 약간의 부작용이고, 네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맹점을 바로 말만은 뺄 수가 있고 또 민간 운영위가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정책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건 조만간에 다 조정해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비판에서 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목욕시킨 아이까지 버리는 네.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 비판하다 보면 네네. 그 아이가 누구냐? 골목 상권 살리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 효과를 보시면서 비판을 해주시고 네. 발전적인 비판을 해주시는 건 얼마든지 필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도영 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인천 이음카드 진행 상황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음카드의 초기에 폭발적인 그 성공 반응 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누구든지 이음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사용만 하게 되면 그야말로 6%, 네. 많게는 최대 10%까지 캐시백 받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지금 서민 경기도 어려운데 주머니에 따박따박 돈 주는데 싫어할 시민들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하지만은 저는 조금 문제점 앞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소 시행 초기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게 현금을 충전하고 사용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보유력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뭐 이번에 8월달에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내놔서 어느 정도는 네네.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네. 시행 초에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아무리 앞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적어도 제한액 어느 정도는 설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죠. 없이 가입자만 늘리기 위한 뭐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제한액 없이 그냥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것을 뭐 급하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각 지자체와 좀 기초단체와 협의하면서 지금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초기에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연수라든지 서구는 10% 그야말로 뭐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이에요. 네네. 시행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안 주는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박탈감을 또 느낄 수 있는 예를 거예요. 들자면은 뭐 계양에서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용카드 6%만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서구 넘어가서 서구 이용카드 발급받아가지고 주유소 10% 준다는데 계양에서 주유하겠습니까? 좀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이용카드 서구 발급 받아서 서로 이용 받아서 서구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럴 경우 계양구 경계선상 서구와 경계선상 인접 지역에 있는 주유소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타격이 불가피하네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 의혹에 불타올라서 진행을 한 결과 각종 문제점을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인천 이은카드 핵심 발행 목표는 신규철 처장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지역 시민들에게 네네. 지역 소비를 유도하기 위함이 가장 큰 네. 목적에 있습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제 취지인데 신규철 처장께서 보셨을 때는 이 같은 점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정량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네. 정성적 평가는 이미 그 호응을 우리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고 네. 정량적 분석은 지금 개월수가 몇 개월이 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한 11월쯤이면 이제 그런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네.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소비자와 골목 상권의 어떤 거래를 보통 이제 B2C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매출 상승 효과죠. 그래서 네. 서구가 어제 이제 보도자료 낸 거 보니까 소상공인 매출이 30% 됐고 외부 유입이 9%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네. 이것은 나름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캐시백이 그 골목상권 매출에 어떤 역할을 했다,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자영업자와 중간 생산업체 간의 거래입니다. 예를 들면 네. 치킨집은 중간재가 생닭이겠죠. 네. 이런 이제 그 업체 간 거래인데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는 내가 그전에는 통닭을 그 생닭을 저쪽 그 안산에서 사왔는데 네. 나는 캐시백 때문에 인천 거래 업체를 바꾸겠다라는 게 70%가 넘었었어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역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B2B 거래에 있어서 두 번째 효과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 효과인데 앞으로 이제 그 소비자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자기가 받은 캐시백이나 할인 혜택을 동네 공동체를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기가 받은 그런 캐시백을 다 나를 쓰는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다시 기부함으로 인해서 네네. 공동체 활성화 효과가 이루어지는 네네. 이런 선순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동영 소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로 시작했는데 이 같은 점에서 효과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앞서 서구의 설문조사 예를 들으셨는데요. 이은카드가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 그 객관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예를 들자면 동구 같은 경우는요.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카드 보급률이 단말기 보급률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일정 뭐 70% 되는 재래시장도 많고요. 네. 원래 지역화폐 본래 취지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네. 앞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화폐 가지고 동구에서 이은카드 가지고 결제하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이은카드는 동구 재래시장에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당초 지역화의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에서 있어서는 좀 부작용,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이 원래 이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이요. 이렇게 해서 지역에다가 많이 역외 소비를 줄여가지고 지역에 쓰게끔 하게 만드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환영했던 반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매출 신장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10% 생각 얘기하신 것처럼 10% 싸게 산단 말이에요. 오히려 매출 원가를 10% 줄이는 분에 더 환영하고 반겼던, 이게 과연 물건 살 때 원재료 구입을 10% 다운그레이드, 디스카운트 시켜주는 게 과연 소상공인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시키는 건가? 그게 과연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양일동은 개발 제한 구역이자 군사보호 구역으로 묶여서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온 지역입니다.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대씩 오는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인천시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경명대로 연결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마을 위로 왕복 4차선의 고가도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 때문인데 교통 개선책은 없고 피해만 보고 있다는 지역민들. 논란이 되고 있는 광역교통 개선책 짚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을 위로 관통하는 고가도로가 설치된다고 해서 현재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실제 마을을 어떻게 관통한다는 건지 피해를 얼마나 보시고 계신 건가요? 지금 북실동뿐만 아니라 계양일동 자체가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군사보호실도 그 전에 묶여갖고 개발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검단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경명대로가 둑실동 마을을 고가로 지나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곳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도로이고 그곳에 또 일부 주민들은 생업을 식당으로서 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가도로 동네를 자르면 그것을 이제 재산권은 물론이고 소음, 분진 등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아라마루를 찾는 관광객들이 봐도 혐오 시설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경명대로 연결 사업 과연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이 검단 신도시를 승인해주면서 광역교통 대책으로 이 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네. 당초에는 이제 검단하고 장수 간에 이런 이 계양산 인천에서 축이죠. 여기를 잇는 그런 도로로 계획됐다가 그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검단에서부터 그 경명로 바로 공촌사거리 인근이죠. 거기까지로만 이 사업이 축소된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근데 마을 위를 꼭 관통을 한다는 게 납득하기가 힘든데요.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바로 인천시와 LH입니다. 고가도로로 건설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인지 저희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아라뱃길로 인해서 이게 단절이 돼 있는 이 부분에서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부서 의견을 저희가 다 받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을을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 도로 선형이 굉장히 불량해져서 예각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LH 관계자의 말은 안전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건교위에서 활동하셔서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좀 잘 아실 텐데 이한구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선 변경이 정말 좀 불가피한 건가요? 예, 제가 의원 임기 중에는 이제 이 경명로까지 노선을 이제 단축하는 이제 이런 부분만 확정이 됐고 지금과 같은 이제 세부 설계는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네. 저도 그 주민분들로부터 이제 고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검단 신도시에서 이 사실은 직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라마루 사실은 이쪽으로 가는 게 직선입니다. 지금 현재 노선도 이렇게 휘어서 마을을 중간을 관통해서 가게 돼 있거든요. 아마 아라마루 때문에 이것을 휘어서 가겠는가 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검단 신도시에서 산에 거기를 그 터널로 해서 이 노선들을 잡는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고가로 고집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면서 기존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지역 주민들, 그것도 생업도 그것도 주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그런 마을들을 특화를 하지 못할 망정 그 마을을 이렇게 산산이 조각낸다라는 그 도저히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고가도로가 아니면 가능할 것이다. 고가도로도 물론 다른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 주변은 이미 아라마루라고 하는 1조가 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나마 이 아라뱃길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데 그곳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그랬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라마루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것이 고가로다가 사방을 지나간다. 그리고 그나마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는 수십 년 동안 전통 음식 마을로 사실은 인천 많은 시민들도 가족들이 찾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거를 더욱 특화해서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거기를 완전 고가로 해서 가로지르고 이런 계획들은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태까지 주민들은 사실 계양일동이 고립되어 왔어요. 교통이나 지금 둑실동 같은 데 1시간밖에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이런 도로가 나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 해도 도로가 나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주민들이 계양일동 주민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좀 좋은 환경이나 이렇게 그런 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랑 더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원당 테리간 도로입니다. 일반 도로로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교통 문제가 두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쪽 원당 테리간 도로가 지나간 데가 오류동, 이화동, 선주지동을 경유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좀 잠정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은 계속 개발이 안 된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군사보호시설로 인해서 낙후된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망이 상당히 안 좋고 도로가 남으로 해서 계양일동의 주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고 마음대로 서울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하게 진출로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저희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네, 네. 예, 진출입로를 만들어달라 네. 뭐 이런 요구인데 네. 원당 테리간도로나 경명대로 두 가지 모두 이게 지금 검단 신도시 조성 당시에 광역교통 대책으로 내놓은 그렇죠. 대책들인데 예, 예. 이 관련 예산 모두 이제 검단 신도시 주민들이 낸 돈으로 지어지는데요. 이 계양구의 요구대로라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할 텐데 이게 사실 예산 문제가 가장 관건이죠.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를 이 만들므로 인해서 의무 네. 교통 대책인 10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다 검단 신도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검단 신도시 사업자도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LH입니다. 바로 공공사업이라는 네. 거죠. 공공사업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을 그대로 놔두고 네. 또 있는 주민들의 농지나 생업으로 쓰던 또 마을이나 이런 데들은 강제 수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그냥 통과하는 도로를 만든다는 게 지금 세상에 맞는 거냐고요. 상생을 해도 부족할 판이고 네. 또 인천 시민의 예산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로의 이용률을 극도로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쪽짜리 기능으로 전락시킨다는 거는 안 되는 일이죠. 주민 비대위 측의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이양구 전 시의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아라뱃길이 나고 예.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저희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도 저희 계양 일동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검단 신도시로부터 나는 도로는 계양 일동을 경유하면 계양 일동 주민에게 편리성을 주고 이용하도록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도 일제 불매 운동 동참을 선언하며 일본 여행 안 가기, 아베 정권 규탄 촛불 집회 등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맹목적인 불매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빠르게 확산되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반일 정서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시민단체들이 일본의 경제 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선언했는데요. 먼저 이강호 처장님, 현재 범시민운동도 전개 중이죠? 어떻습니까? 네, 7월 중순부터 상인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고요. 8월 5일에는 이 시민들과 상인들과 네티즌들이 공동으로 노아베 인천 행동이라는 걸 만들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불매 운동이라고 하는 안 사기 운동 이런 걸 넘어서서 상인들은 직접 안 팔겠다. 그리고 일본 여행을 안 가겠다. 그래서 저희는 삼불 운동이라고 그래서 안 팔고 안 사고 안 가기 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좀 벌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삼불 운동이 단순하게 이제 소비자 운동이나 상인들 운동뿐만 아니라 아베 정부가 벌이고 있는 동북아의 반평화적인 위협적인 요소까지 문제제기하면서 동북아의 평화를 함께 옹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이번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는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 불매운동을 향한 이제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유재용 전 의원께서는 이런 관심을 끄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자, 좀 정리를 해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부의 그 사법부와 행정부의 그 판단 충돌에서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잘 살펴보면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을 하고 문재인 민정수석을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 공동위원회가 7개월간 이 문제를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 동원의 부상자라든가 내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이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그 지원금을 72,631명에게 총 6,184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2년 5월 대법에서 한일 협정에 있어서 있다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고 작년이죠.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사법부와 행정부의 판단이 이제 충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정부는 상권 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8개월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치 국면이 이루어졌고 일본이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와 시의회도 이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민간 교류는 추진하되 행정기관의 일본 교류 사업은 대폭 축소하거나 이제 취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시의회는 규탄 성명을 내고 꾸준히 1인 시위 등 행동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기관으로서의 대응, 유재용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정부와 행정기관이 냉정함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 민간 교류도 불확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동안 관이 주도해서 추진했던 한일 친선 교류라든가 기타 행사들을 인천시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규탄이라든가 불매운동 이런 체계적인 역할들은 정부나 정치인이 아닌 우리 민간 시민사회단체에서 맡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광호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의견이 좀 다른데요. 네. 지금 의회 차원에서 하는 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과 시민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자치단체 같은 행정기관은 약간 수위 조절이라든지 방법을 좀 달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봅니다. 네. 그러면 자치단체가 직접 지난번에 서울의 중구청에서 나섰다가 네, 현수막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네. 그거 대표적인 것처럼 시민들은 불매운동이라든지 노아베라고 하는 어떤 일본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일본 네. 전체를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범국민적으로 이제 불매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불매 운동이 한일 정치적 협상에도 도움이 될지 좀 궁금한데 이광호 처장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그 정치 협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단순하게 저희가 시민사회들이 불매 운동을 하거나 노아베 규탄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국내 여론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의 저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박근혜 퇴진과 관련된 촛불을 수백만이 들어가지고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는데 이런 저력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관심 두고 봐왔던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노아베 규탄 운동, 노아베 운동을 하는 것도 단순한 불매 운동, 소비자 운동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이 깔려져 있는 거고 국제사회도 그런 여론이 같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국민들이 이런 자발적 운동이 국제적인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일본과 협상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용 전 의원께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여론을 만드는 데는 뭐 다소 도움이 되고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 정치적 협상에는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반한 감정을 일으켜서 일본 정부가 극으로 치닫는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 경우를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 없다. 또 다만 우리가 이렇게 국내 여론이 부각되면서 그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를 얼마나 쌓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외교를 얼마만큼 정부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하고 그 다국적 채널을 이용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게 결국엔 불매 운동의 그 성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광복절을 맞아서 불매 운동 참여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광호 처장님, 그 범시민 운동은 언제까지 진행할 계획이세요? 이제 인천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요. 국민적 차원에서도 이제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7월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 각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아직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국민대회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천 지역사회도 8월 달에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14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20일, 8월 27일 인천 촛불이 같이 준비되고 있고요. 8월 15일 날이 광복절 행사가 내일 10시에 있는데 광복절 행사 전에 인천에 있는 2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관련된 노아베 아베 규탄 캠페인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20여 개 단체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이 단순하게 어떤 평화운동이나 진보적인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단체들, 뭐 바르게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단체부터 시작해서 뭐 소비자단체, 뭐 YWCA라든지 YMCA 그리고 상인단체들까지 다 포함해서 좌우를 넘어서서
이런 국가적인 어떤 경제 침략의 상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전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런 시민사회 운동,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도 확산될 것 같고, 그리고 대신에 이런 어떤 경제적 피해라든지 상인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 행정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